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너는 평생 영과 육의 무지와 질병과 빈곤을 퇴치하는 데 힘쓰라.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극복이 가능하겠죠?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질병에 대한 바른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 야식이란 게 참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먹방도 많이 하고 이 먹는 방송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야식이 당기는데 박사님도 혹시 야식하시나요? 예, 야식하죠. 워낙 방송에서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먹다 보면 약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네. 그 다음 날 배가 고프기 전까지 그래서 아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굶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도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는 경우에는 2끼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식을 하시면 바로 다음날 관리에 예. 들어가시는군요. 근데 아무래도 또 야식은 칼로리 높은 음식을 즐겨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네. 특히 대장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다고 하던데 이 대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식습관이 있을까요? 대장에 이제 보면 동의보감에서 첫 번째로 이제 위와 대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는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고 대장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변비가 있거나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 대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했을 때 따뜻한 온수를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장내 세균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혈당이 치솟는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높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혈당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흔히 우리가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런 혈당 높다, 낮다 하는 이야기, 혈당이 무엇일까요? 혈당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제 위장관을 거치면서 이제 소장으로 가면서 포도당, 당으로 바뀌게 되고 이 소장에서 혈관으로 인해서 혈관으로 이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혈관 내에 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 혈중에 이제 당이 있는 경우를 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이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 당뇨라고 하는데 왜 이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당뇨는 굉장히 흔한 질병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범위일 때 당뇨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당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저녁을 굶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8시간 정도 굶은 다음에 피검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126 이상 넘을 때 또 당화혈색소가 6 이상 넘어갈 때를
당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르고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식후에는 이제 2시간 있다가 당을 체크를 했는데 이게 20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당뇨로 병으로 확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혈당이 낮은 저혈당의 기준과 정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의 기준은 이제 혈관 내에 피 내에 당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이 정상적인 혈당은 70에서 144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저혈압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혈압도 이제 80에 120인데 그 사이에 한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듯이 이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혈당인 경우에는 밑에 당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저혈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왜 머리가 핑 돌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또 저혈당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왜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지 저혈당의 원인도 궁금합니다. 저혈당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혈관 내의 소장에서 당을 혈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네. 어찌되었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당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와 소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네.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땀을 계속해서 많이 흘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땀을 좀 많이 흘린다. 우리 한국말로 좀 삐질삐질 흘린다 이러면 얘 기운이 없다. 네. 좀 당 떨어진다. 기운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내가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또 저녁 때 푹 자고 있는데 거기서 땀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즘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내 체력보다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당을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요. 에너지 저혈당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체력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혈당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시는 분들의 경우에, 연세가 높아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 낮에 더울 때, 특히 또 이제 밤밤중에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당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이제 파김치 된다고 하잖아요. 네. 에너지 자체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김치 증상. 그래서 이 포도당은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내 세포로 끄집어 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서 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건 검사상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전부터는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당뇨약이나 인슐린 이런 주사제를 환자 자신이 임의로 안정화되었다고 또 높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서 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제 먹는 방송을 또 많이 하고 TV 시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 과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고혈당이 되는 거고, 또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인슐린이 세포 내로 혈관에 있는 당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혈당 증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녁에 과식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저혈당의 구체적인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저혈당의 증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 떨어진다, 좀 몸이 힘들다 이런 증상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허기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어지러운 증상. 세 번째는
눈이 조금 시야가 이제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진땀이 나면서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또 잠잘 때 이제 식은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손발 떨리는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식사를 하면서 부부지간에 이제 식사를 빨리 안 갖다 주면, 또 먹을 걸 빨리 안 주면 신경질 내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허기지면 내 몸에서 당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배고프고 이렇게 잠 못 자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이 저혈당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야간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경우, 그 다음에 저혈당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냥 좀 피곤하고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데, 네. 이제 어르신이 들수록,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 연세가 높아질수록 체력이 떨어질수록 바로 깊은 잠이 들지가 않는 경우가, 이때 바로 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피곤이 계속해서 느껴질 때 이 야간 저혈당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력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예. 이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그럼 바로 당을 섭취해 줘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그런데 이 저혈당의 이제 기준점이, 먼저 우리가 손 떨리고 좀 피곤한다 그러면 바로 뭐 혈당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가 당 떨어졌으니까 일단 먹는 데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저희 한의원에서 제가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고 손이 떨리고 피곤한데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경우가 있고, 하나는 먹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하여튼 손이 떨리고 가슴 두근거리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혈당, 특히 당뇨약이 먹고 있거나 내가 저혈당이 의심이 되면 네. 반드시 먼저 혈당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체크를 했는데 70 이하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70 이상 이 정도는 좀 의심할 수 있는데, 혈당을 봤는데 한 90 정도다, 뭐 100 정도다, 정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쉬셔야 되는데, 자꾸 뭔가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먹으려고 하시면 이때 이제 고혈당화가 됩니다. 그럼 고혈당이 되면 내 몸 자체에서 또 저혈당으로 바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처하는 게 혈당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저혈당이 되었을 때는 70 이하, 그 다음에 뭐 70 꼭 이하가 아니라도 한 75 정도가 됐는데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다. 그런 경우에 항상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이제 사탕이나 사탕 한 서너 개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콜라나 주스 한 반 컵 정도, 꿀 한 잔 정도, 한 컵 정도, 꿀 이렇게 한 수저 정도 해서 바로 좀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분 정도 있다가 되면 당 자체가 한 40에서 5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혈당이 있을 때 1시간 이내로 식사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혈당이 아닌 분도 한 50% 정도가 느껴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내가 배가 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손이 떨리고 기운이 없는데 혈당 체크를 했는데 혈당이 100이다. 이때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조금 안정을 취하고 쉬셔야 되지, 이때 기운이 없고 이때 음식을 섭취를, 당이 떨어진 게 아닌데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혈당이 되면서 또 당뇨약을, 또 인슐린 주사를 또 높여야 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냥 당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무조건 막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혈당 체크를 통해서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우리 방금 제일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네. 당 떨어진다. 그냥 누구나 다 한번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당 떨어져 좀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게 그때마다 계속 먹게 되면 당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당 떨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을 먹고 계시다. 연세가 70 이상 되는데 뭔가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병원에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히 혈당이 떨어진 건지 한방에서 말할 때 에너지, 기운이 떨어진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 자체가 한 90 정도로 정상적이다. 예, 이때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시면 되고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당뇨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겠고요. 또 당뇨는 왜 평생 조절 관리해야 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혈당도 평생 관리를 해야 하나요? 예, 저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당이 높아지는 걸 염려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연세가 높아지면서는 내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70이 넘어가게 되면 동의보감에 보면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을 제대로 혈관으로 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의 약은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혈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제 연세가 70 이상 높으시고 또 몸이 좀 허약하시고 소음인 체질이고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항상 뭔가 기운이 없다, 손이 떨린다, 느낌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혈당 체크를 한번 하셔서 예, 저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저혈당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실신하고 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잖아요. 예, 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수분하고 예, 당이고 산소입니다. 뭐 산소는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뇌세포에 문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예, 건망증이 생기고 예, 뇌의 세포 자체가 이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극단적으로 당분을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분을 극단적으로 절제하면 내 몸에 이제 세포에 저장해놨던 당분을 자꾸 내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계속 쓰다가 보면 예, 바닥이 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 또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혈당 관리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혈당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정상 혈당도 갑자기 손이 떨리고 핑 도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상 혈당이 원래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고혈당으로 140이나 150 또 200으로 이렇게 유지되시던 분들이 당뇨약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당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내 뇌는 예, 세팅을 예, 150으로 유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율신경이 이게 저혈당이다. 원래 저혈당은 70 이하로 가야 되는데 한 100으로 떨어졌으니까 예전에 150이던 것이 100으로 떨어지니까 저혈당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혈당 약을 먹을 때 저혈당 증상이 없어도 예, 한 번씩 정상적으로 혈당 체크를 하셔서 예, 혈당이 이제 당뇨약을 먹게 되면 높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혈당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과도하게 당뇨를 조절하면 저혈당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 당뇨는 내 혈중의 당의 수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예, 공복시 126 이하라야 되는데 이 경우를 자꾸 낮추다 보니까 내 몸 자체 내에서 당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당뇨약은 예, 당이 126, 144 이하로 쭉 안정화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몸을 많이 쓰고 일을 뭔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할 때는 당이 많이 필요한데 수치를 126 이하로 안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당 자체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내가 일의 양이 좀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사를 좀 제때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저혈당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이 섭취하고 복용하는 약을 좀 확인하고 저혈당이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혈당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져서 야간 저혈당이 될 수 있다? 그런가요? 예, 야간 저혈당.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제 바로 식은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녁 때 잠잘 때는 식은땀이 안 나야 되는데 식은땀이 나는 경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혈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식사를 배부르지 않게 먹어야 되는데 특히 저녁 때는 약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간장에서 당을 조금씩 계속 분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 때 이게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저녁 때 야간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악몽을 꾼다든지 아까 제가 증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녁 때 바로 자려고 하는데 피곤한데 이제 잠이 안 온다든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렇게 기지개를 펴다가 다리에 이제 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야간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혈당 관리 또 혈당 체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혈당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몸이 저혈당에 익숙해져서 증상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 증상을 보내지 않을까요?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몸은 이제 생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세팅이 그렇게 됩니다. 한 70이나 65로도 처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배가 고픈데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계속 하다 보면 배고픈 걸 또 네. 잊어버리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당뇨약을 먹지 않고 있는 분들 건강검진을 했을 때 크게 이상이 없고 지병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항상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까 제가 증상을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그 증상들이 좀 피곤하고 한방에서 이제 허약한 증상들입니다. 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진땀 나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쥐가 나거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제 악몽을 많이 꾸거나 잠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고 이런 증상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혈당이 특히 저녁 때도 한 번씩 저녁에는 내 혈당이 어떤가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저녁에 좀 악몽을 꿨는데 이 악몽이 어쩌다 한 번씩 꾸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일주일에 3번 이상 악몽을 꾼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혈당 체크를 한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주무시다가 자꾸 악몽을 꾸는 경우에는 혈당 체크를 해서 정확히 이게 혈당이 떨어져서 오는 원인인지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건지를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혈당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을 때는 응급실로 바로 간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의식이 없으면 볼을 조금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물도 이렇게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의식을 거의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물 같은 거 또 뭔가를 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기도 흡인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는 반드시 119나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 팩트 체크에서 저혈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저혈당은 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아까 원인이 이제 6가지니까요. 그 6가지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위와 소장이 이제 약한 경우에 특히 이제 소음인 체질, 위 이제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 염증은 있는데 특별히 뭐 증상은 없는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위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은 한방에서 이제 심소장 표리관계, 예, 부부관계로 예, 스트레스라든지 예, 신경이 좀 예민할 때, 예,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위장과 소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땀이 나는 경우인데요. 땀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기운이 빠지면서 저혈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땀 나는 것도 낮에 땀 나느냐, 예, 그 다음에 밤에 땀 나느냐, 예, 그래서 낮에 땀 나는 경우에는 보양시키고, 예, 저녁 때 땀이 나는 경우 식은땀이라고 하죠. 우리 예, 이때는 이제 보험 강화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내 체력보다 이제 내가 재미있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 주치 이제 한의사 선생님과 내가 운동을 낮에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건지, 예, 대부분 이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예, 혈당이 고혈당화가 되니까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네. 여기에 따른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제가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지 정신적으로 힘든지 동의보감에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힘들 때는 이제 심력 과로니까 예, 육체적, 전신적 나누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이 경우는 임의적으로 절대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꼭 당뇨 처방 받은 예, 주치 선생님과 예, 상담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저녁 때 야식을 과하게 먹는 경우인데요. 네. 예, 이때는 복부 비만이 자꾸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한, 예,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요즘 그냥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동료분들이나 또 식구분들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먹는 건 맛있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예, 배가 고플 때까지 예, 먹지 않으시면 아무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저혈당 뭐 수치는 한 73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시는 어머님 치료 사례입니다. 82세 어머님으로 망진상 얼굴에 혈색이 없고 피부가 아주 삽했습니다. 예, 맥진상 맥이 침하고 약했고 50맥을 뛰는 동안에 병원에서 부정맥은 아니지만 한방에서 볼 때는 50맥을 뛰는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아야 되는데 3번이나 쉬어서 이제 이 경우도 한방에서는 부정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맥동수는 1분에 70맥으로 띄우셨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고 현 병력은 속이 쓰려서 위장약을 이제 병원에서 타다 먹고 계시고 골다공증 주사를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혈압약, 안정제,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평소에 허기가 지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식은땀도 잘 나고 손발이 떨리고 두통, 어지럼증. 예. 이때 이제 혈당 수치는 70에서 이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혈당 초기 증상으로 이제 진단 받으셨고 이 병은 12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현재도 이제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발등도 좀 붓고 아프시고 또 혀가 얼얼하고 화끈거리고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건조하고 또 맥도 약하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고 또 손자를 돌보면서 이제 스트레스,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발생한 저혈당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약하고 보약, 그 다음에 기혈보약, 비위보약, 위와 소장에서 이제 당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약을 4개월 투약 후 상기 증상이 이제 80% 정도 개선되어서 어머님께서 이제 이 정도로만 되어도 살 것 같다고 해서 어머님께서 스스로 이제 치료를 마친 사례입니다.
네, 저혈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평소 궁금한 부분,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또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준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저혈당에는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오늘 가져온 이제 저혈당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저혈당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사탕이나 주스 이런 걸 바로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되어 있을 때 저혈당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데도 저혈당이 오시는 분이 있고 음식을 잘 많이 못 먹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오기 쉽겠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데도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당귀신과 당귀가 이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몸체가 있는데 당귀의 이제 몸체는 보혈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작약을 각각 10g씩 해서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속이 좀 출출할 때 공복 시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양기를 좋게 해야 되고 비위 기능을 좋게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황기와 황정을 각각 10g씩 같은 분량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혈당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한방차는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한방차인가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음식을 잘 먹는데도 이제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 이제 생리할 때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나올 때도 쓸 수 있고 남성들 경우에 음식을 잘 먹는데도 뭔가 허기진 느낌이 있을 때 이때 당귀신과 백작약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번 시음해 볼까요? 이 한방차가 굉장히 단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단맛도 있고 약간만 매콤한 맛이 있어요. 약간 매콤한 맛. 그래서 이 음식이 잘 먹는데 지금 저혈당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물보다는 음식, 씹어 먹는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밥맛 없을 때 밥에다가 좀 물 말아 먹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황기와 황정을 이용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고 물은 크게 안 마셔도 음식을 먹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이 당귀신과 백작약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혈당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잘 먹으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일단 족삼리혈과 조해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족삼리는 무릎의 양쪽에 보면 외스란, 내스란이 있는데 오목 들어가는 부분에 자기의 두 번째 손가락에 바깥쪽 외스란에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세트 5번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조해혈은 예, 내측 복사뼈 바로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기를 보여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조해혈 혈자리는 뭐 굳이 저혈당 증상이 없어도 여성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이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서 저혈당 증상이 자주 느껴지시는 분의 경우에는 예, 족삼리와 예, 신맥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신맥혈은 이제 보양시키는 혈이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에게 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바깥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10초씩 5세트 그래서 족삼리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신맥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다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측 다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채널을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네, 나이는 65세고요. 네, 키는 1m 50 한 8이고요. 네, 몸무게는 59, 60 왔다 갔다 해요. 네.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불편한 거는 제가 비가 오기 전에요. 예. 한 2, 3일부터 온몸에 통증이 오는데 특별히 머리부터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그렇게 한 지는 한 8년쯤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진통제도 안 먹고 그럴 때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내과에 가서 소화제 먹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참 이상하다. 우리 내시경에도 염증 조금뿐이 없는데 예. 참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링거 한 대 맞아요. 예. 그러면 좀 순환이 돼서 머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지만 예.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머리가 또 시원해요. 머리가 왼쪽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쪽부터 통증이 오면은 머리 전체가 제가 만졌을 때는 머리가 약간 물렁물렁하다고 할까? 혈관이? 네. 그래서 예. 저는 혹시 머리에 뭐가 있냐 싶어서 MRI, CT 같은 걸 많이 찍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예. 그래서 한 1년, 올해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그러고 한 8년 전에도 찍어보고 이상이 없다 하는데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네. 얼마 전에 선생님 나오셔서 그 설명하는데 제가 저기를 한번 내가 상담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어머님. 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가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떨 때는 침을 그 목하고 머리하고 전체를 놓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조금 시원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또 매일 갈 수 없으니까 네. 제가 못 가고 그러면 최고 힘든 거는 비 오기 전에 해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이요. 예. 이렇게 막 날씨가 굳이고 비가 오려면
예. 온 뭐 옛날에 어머님들이 뭐 삭신 쓰신다 그런데 저는 머리서부터 오니까 예. 제가 좀 힘들어요. 예, 네. 그다음에 항상 지금 두통이 오실 때 이 날씨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까? 네, 날씨하고 연관이 깊고 예. 평소 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왼쪽 그 뒤통 그 위쪽이에요. 예. 거기가 콕콕콕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예. 제가 선생님 생각할 때는 1991년도에 예. 저에게 조금 큰 일이 있어서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예. 젊었을 때는 조금 그래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심해진 거는 한 8년 됐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을 제 자신의 이제 관찰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짜 견뎌왔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제는. 예. 그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은 없어요. 혈압은 약간 저혈압 체질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항상 아침마다 체크하거든요. 네. 혈압은 그냥 괜찮아요. 아, 그러면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없습니까? 약은 있어요. 예, 무슨 무슨 약이죠? 약이냐면 그냥 그 소화 안 돼서 먹는 약인데 예. 제가 고지혈증 약을 2년 전부터 먹고 있는데 예. 피에서는 고지혈증이 없는데 예. 이 경동맥을 촬영해 보니까 이제 그 뭐 초음파를 해 보니까 왼쪽에 약간의 두꺼우니까 나이 듣고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만. 예. 그다음에 수술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91년도에 이제 충격으로 지금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8년 전부터 이 두통 증상이 온몸에 이제 전신통 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8년 전에도 특별히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습니까? 네, 스트레스 조금 받고 그러면 머리가 띵하고 이런 증세는 있었지만 예. 이렇게 막 심하게 막 이렇게 냉장고 옆에 가면 우리가 절인 증상이 있다 그러죠. 예, 예. 그것이 이제 또 오는 것 같아요. 같이.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실 때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안 좋을 때 지금 통증이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씨로 봐서 내일이나 비가 올 것 같습니까? 네, 분명히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네네. 예, 이제 이게 지금 그 스트레스로만 인해서 오는 건 아니고 지금 스트레스만 인해서 온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만 심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날씨에 의해서 내 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경우를 한방에 이제 동의보감의 두통문에 보면 우리가 찬바람을 쐬면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어컨이나 어디 추운 데 가면 두통 증상이 이렇게 발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릴 때 내 몸에서 순환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면서 그게 습기라는 것이 한방에서 동의보감에서 이제 병명을 정의하자면 습골 두통입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서 기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몸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예, 그러면서 관절이 이게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이제 전신에 감기 몸살처럼 통증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환경 자체가 습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통증이 귀신같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습골두통이라고 해서 내 몸 안에 이제 습기가 많이 내재되어 있고 그 내 몸에 이제 피부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통을 알아본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음식을 좀 과해서 온다,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다. 그 다음에 두통이 있어도 이렇게 속에서 아픈 것 같다, 뭐 쪽골이 아프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피부 겉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때 이제 땀을 좀 내주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일단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그 창출 10g, 네, 창출 예, 10g, 예, 그 다음에 갈근 10g, 갈근이 티끈이죠. 예, 네, 10g. 예, 그 다음 음식은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예, 그 다음에 팥뿌리 하얀 거 4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900cc 넣으시고, 네. 예,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cc로 줄어듭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점심으로 하루에 2번씩 지금 두통 증상이 두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건강에 좋다고 물 의식적으로 드시는 거 있습니까? 하루 종일 물 식탁 위에 끓여놓고 제가 이거 하루에 한 통은 다 마셔요. 예, 그게 그러니까 갈증 나서 물만. 예, 갈증 나서 드시는 게 있고, 예, 건강 생각해서 드시는 게 있고요. 갈증은 나는 게 아니라 또 예.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예, 입에서 이렇게 뭐죠? 뜨거운 그 김이 나온다고 그러죠. 막 화끈화끈. 예, 예. 그게 그런데 날씨가 네. 흐리시면 이제 네. 그 피부 자체가 순환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오장육부하고 예, 피부하고 밖에 환경하고 서로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서 이제 습기가 있고 그다음에 몸에 내부적으로 물을 너무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는 마시지 마세요. 네. 예, 그냥 이렇게 내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좀 노랗다 그러면 맑은 정도로 나올 때 그 정도로 물을 좀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키와 네. 몸무게 또 연세도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952년생 70살이고요. 네, 네, 키는 1m 67, 네, 몸무게는 73kg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네, 저는 심근경색증이 와가지고 스탠스를 지금 박아놓은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몸이 이상이 왔어요. 이 피부에 뭐 빨간 점이 생겨가지고 가렵고 또 가슴에 그 칸 가운데가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또 다시 그 심근경색이 오는 것인지 불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양약 있습니까? 예, 약을 매일같이 하루에 4알씩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심근경색 때문에 그 심혈관 내과에서 처방 받으신 겁니까? 대학병원에서 그 예. 시술을 하고 거기서 약을 5개월에 한 번씩 갖다가 먹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밖에 이 심근경색 말고 다른 거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흉통은 언제부터 또 생겼습니까? 이 심통이 지금 생긴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지금 73kg인데 이 심근경색 수술하시기 전 몸무게나 비슷하신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특별히 그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좀 과로한 건 없으시고요?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쩔 때는 좀 몸이 좀 과로가 오면 이 가슴에 막 바늘을 막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몸이 편안하면 그런 증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심장 내과에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특별히 또 뭐 스텐스 하자 뭐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혈관이 더 막혀 있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피부가
지금 예. 빨개지고 그게 이제 번져가는 것은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전화 상담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선은 그 흉통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흉통이 지금 병원에서 스탠스를 받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현재 이제 막혀 있는 건 아니고 통증이 계속 온다는 것은 그 통증이 이제 계속 오는 게 지금 이제 좀 과로하거나 몸이 좀 예.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가슴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소화는 잘 되십니까? 네, 소환 잘 됩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요? 그것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제 소변은 그게 잘 안 나와요. 오래됐습니다.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제 70세시니까 50년 전부터 예. 50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20대니까 한참 그때 젊으실 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젊으실 때는 우리가 가서 화장실에 가면 그냥 소변이 바로 시원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 소변에 대한 것도 검사 받아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소변을 요즘은 이제 가서 보면 바로 안 나오고 보고 난 다음에도 계속 좀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드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금방 소변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고 예. 나올 것 같으면서 안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고 나도 또 보고 싶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네.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지금 흉통이 있어도 그렇고 피부에 질환이 있어도 그렇고 어떤 병이 있을 때 대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소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네. 어르신께서 이제 대변은 잘 나가고 소화는 잘 되는데 소변이 예전부터 잘 안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경우는 먼저 소변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동의보감에서는 특히 이제 심소장, 이 심장하고 소변 관계는 서로 부부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심근경색 스탠스를 하고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흉통이 오고 이런 것은 먼저 소변 그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고 예, 소변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혈당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저혈당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 떨어진다, 뭐 식은땀이 난다, 손발이 떨린다, 허기진다 이런 걸 느낄 때 본인의 당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운이 없고 손 떨릴 때 분명히 저혈당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당뇨인 분들과 가족분들은 이 저혈당의 이제 원인과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그 자기가 당뇨가 있는 분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나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어디 아픈 걸 잘 표시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야외에 간다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어디 산에 간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때 같은 동료분들한테 자기가 당뇨가 있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당뇨 인식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고혈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혈당이 될 수도 훨씬 일반인에 비해서 확률이 80% 이상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뇨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다 보면 저혈당이 오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예, 지방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신이 저혈당인지 혈압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건강한 혈압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라는 병을 숨기지 마시고요. 저혈당이라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